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항상 웃음 속에서 뒷얘기를 하는 분이거든요, 원래 그분이. 첫 번째 소비자를 해야 할 일에서 현실 인식을 먼저 해야 돼요. 자기가 처한 위치가 어디에 있고, 그리고 나의 미래가 어디로 갈 수 있는지 현실 인식을 먼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성공해야겠다, 성공할 수 있다, 성공해야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져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이런 얘기 하죠. 바쁘다, 사람이 없다, 돈이 없다. 이거는 아메이를 거절할 때 대표적으로 하는 딱 세 가지, 이 세 가지 범주를 벗어나지를 않아. 바쁘다, 사람이 없다, 돈이 없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돈이 없다, 사람이 없다, 여기에서 조금 파생을 하면 뭔 적성에 안 맞는다. 이거 범주를 벗어나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 다 자기가 현재 가지고 있는 직업이라든가 수입이 평생 가지 않을 거라는 걸 인지를 못하고 있죠. 그리고 내가 비즈니스로 이걸 결정했다 하면 꼭 이루어질 것을 선포하고 이거를 꾸준히 밀고 나가야 되는데 선포를 안 해. 선포를 왜 안 할까요? 두려운 거야. 과연 내가 될까? 유지할 수 있을까?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근데 선포의 마력이라고 있어요. 내가 무엇인가를 선포했을 때 그게 내가 말하지만 내가 가장 먼저 들어요. 그리고 견지하라라고 했는데 이제 제가 쓰다 보니까 제 용어를 썼거든요. 견지가 뭐죠? 꾸준한. 그렇죠. 네. 꾸준히 하라예요. 자, 우리가 전문성, 생각, 관계 요거 세 가지를 증진하라라는 주제를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20%의 전문성을 유지하래. 개인은 완벽할 수 없대요. 전부 다 퍼펙트하게 다 할 수 없어. 제가 맨날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저처럼 건강 공부를 해야 되고 저처럼 아티스트리, 그 다음에 퀸, 세제, 퍼스널, 시스템, 사업 설명 전부 싹 다 싸그리 다 한 다음에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면 죽을 때까지 못할 수 있다고. 저는 워낙 파고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전문성을 키워야 될 상황이었어.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워낙 하긴 해야겠고. 그래서 그 전문성이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의 장점 하나를 개발시켜 가고 그리고 팀을 만드는 거예요. 그 팀 안에 누군가는 A를 잘하고 누군가는 B를 잘하고 누군가는 C를 잘해요. 서로가 함께 할 때 성공시킨다. 이게 선공이 아니야, 성공이고. 그리고 내가 그 팀의 일원으로서 나도 전문성을 한 가지는 키워가야 돼요. 내가 잘하는 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지. 남의 것만 얻어먹을 수는 없잖아. 그 다음에 40%의 관념이라고 그래요. 생각. 사람은 후회를 안 한다며. 후회를 안 한다는 건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는 거거든요. 내가 그때 뭘 했을 걸 이러는 거는 나중에 그걸 했으면 내가 이랬을 걸 이라고 말하는 거 전부 다 합리화거든요. 내가 그걸 잘못했어 라고 하는 사람은 없대요. 합리화 자꾸 시키는데 합리화는 곧 자기가 뒤로 숨는 거거든요. 그래서 100%의 열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책을 읽고 오디오를 들어라 라고 하는데 이게 책이라는 게 지식을 쌓는 거긴 해요. 물론 수면제잖아요. 수면제인데 그 책 안에 본인을 분명히 열정을 일으키기 위한 책이 있어요. 지식을 쌓는 거 말고. 마찬가지 오디오도 그래요. 저도 제가 좋아하는 오디오가 있어요. 가끔 내가 화가 날 때, 안 돼서 화가 나는 거죠. 안 돼서 화가 날 때 그 오디오를 들어요. 그러면 지금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내가 이렇게 화가 날 때가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움직이게 돼요. 그 다음에 40%의 관념에서 열정적으로 사업 설명을 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48시간 법칙, 7대2의 법칙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72의 법칙을, 72의 법칙인데 법칙을 잊지 마라라고 해요. 거기에서 항상 내가 하는 게 중요하다, 내가 하는 게 중요하다, 내가 해야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솔직히 사업 설명 할 사람이 없잖아요. 할 사람이 없다고 사업 설명 안 하면 어떻게 되죠? 나중에 진짜 기회가 왔을 때? 못해요. 네, 못해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내가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설득할 수가 없어요. 내가 에너지가 있다는 소리는 소리를 크게 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확고한 자신감이 있을 때만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꾸준히 내 걸로 완전히 막혀 있어야 돼서 정말로 자다가 졸면서도 할 수 있는 게 사업 설명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인간관계를 이야기하거든요. 스폰서와 나와 관계. 스폰서와 내가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가 정상이어야 돼요. 스폰서는 실제로 저가 하는 짓들을 보면 알 거예요. 제가 그 어린애들 키우는 거, 부모의 마음을 이야기를 할 때 그걸 비유로 해서 얘기를 해요. 아기 키우는 때 비유로 해서 파트너 키우는 걸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스폰서가 부모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비즈니스에서는. 무조건 스폰서는 파트너 편이어야 돼요. 판사가 아니라. 판사는 뭐죠? 네가 잘했어. 네가 잘못했어. 이거 판단하는 거잖아. 그 판단하면 누가 좋아할까요? 오늘 서현숙 머리 왜 그래? 왜 빨간 안경 썼어? 너는 빨간 안경 쓰면 안 돼. 이런 소리를 하는 건 판사잖아요. 나는 무조건 이뻐야 돼. 부모의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식이 얼굴에 칼집이 나 있어도 이쁘잖아요. 그리고 내 스스로가 내 스폰서님에게 어떠한 레그인가를 자문해 봐야 돼요. 이거가 내 파트너에게 복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스폰서는 쓰레기통이 아니다라고 써 있는 거는 뭐냐면 이런 거 있어요. 온갖 불평, 불만, 투정을 해. 스폰서는 어쩔 수 없이 그걸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나는 불평, 불만을 하면서 내가 먼저 듣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에너지가 빠지고 스폰서는 스폰서대로요. 나하고 대화하기가 싫어져. 점점점 피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종국에는 누가 가장 손해인 거죠? 둘 다. 둘 다. 그래서 스폰서를 쓰레기통을 만들면 안 돼. 불평, 불만도 쓰레기통이지만 또 하나가 있어요. 잘된 것만 자랑하려고 하는 것도 쓰레기통 되는 거예요. 스폰서는 잘된 거를 자랑하는 거 듣기 원하잖아. 애가 쫓아와서 잘된 거 자랑하는 거, 그거는 애기 때 얘기지. 그 과정,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좋은 성장을 할 수 있는가 방향을 제시해야 되는데 잘된 것만 이야기하고 잘못된 걸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팩트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스폰서는 올바른 길을 안내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자랑만 한다면 스폰서는 또 길을 닫게 돼요. 그러면 또 전화를 안 받게 되는 거지. 빨리 끊게 되는 거지. 그래서 스폰서에게 불평불만, 그다음에 자랑, 질, 둘 다 질이죠. 그런 걸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또 중요한 게 있는데 형제레그 관계죠. 아까 십자가 얘기했던 거. 크로스. 99명의 아군보다 한 명의 적군을 만들지 마라라는 소리를 했는데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며칠 전에. 99명의 아군을 만들면서 내가 누군가 한 명하고만 특별히 친한 척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다른 사람이 나를 적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사내 연애 못하게 하잖아요. 기업들에서도. 다른 사람을 날 적으로 만든다고. 그래서 특별히 누구에게 내가 친한 척을 하면 그 사람도 문제가 되지만 전체의 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하는 짓을 봐서 알겠지만 노하우는요. 내가 혼자 쥐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같이 나누어야지 서로 시너지가 나요. 내가 갖고 있는 걸 알려주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이 다시 더해지고 그 사람이 또 나한테 알려주고 근데 그게 내가 아니잖아. 그룹 전체잖아. 그렇게 해서 서로 시너지가 필요한 늘어나는 거고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내 그룹, 내 스폰서, 내 형제, 내 파트너들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데 이거는 봉사를 얘기해요. 봉사라는 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필요한 사람, 봉사라는 것. 가령 지금 표도르가 들어와 있는데 표도르가 내 강의를 한국말로 하는 거 다 못 알아들어. 하지만 이걸 최대한 알아듣고 내 파트너에게 알려주는 것도 일종의 봉사예요. 통역도 봉사라고. 그리고 내가 먼저 자리를 잡아주는 것도, 내가 먼저 신발 정리하는 거, 내가 먼저 자리를 청소해주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내가 봉사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실제로 내 주위에 모든 사람들이 100명이면 100명 전부 다 아군이 되고 내 편이 되고 내 파트너가 들어왔을 때 내 파트너가 여기 분위기 너무 좋은데 이러고 안착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팀 성장의 조건에서요. 의지가 확실한가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스폰서는 성장을 하고 싶어. 그래서 파트너와 이야기를 해요. 너도 성장하고 싶니? 너는 성장을 하고 싶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파트너가 글쎄요, 언젠가는 이렇게 말을 하면 스폰서는 그 파트너를 키워낼 수가 있을까요? 선생님도 옆에서 맨날 봐서 알아요. 내가 아무리 지랄 개똥을 싸도 파트너가 스스로 하고자 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키워낼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파트너가 혼자 죽어라고 하고 싶어도요. 스폰서가 그 파트너와 손을 잡지 않는다면 파트너를 키워낼 방법이 없어요. 물론 스폰서가 파트너 손을 안 잡는 건 미친놈이죠. 부모잖아. 근데 생각해보면 스폰서가 파트너 손을 안 잡게 만든 것도 누구냐는 거지. 아까 얘기한 자랑질, 불평불만질을 한 사람들인 거예요. 둘이 서로 합이 맞아야 돼. 윈윈의 관계로. 정말로 하고 싶어하는, 정말로 성장하고 싶어하는 윈윈의 관계로 합이 맞아야 돼. 그 다음에 합이 맞는다 그러면 항상 이야기해야 되는 게 있죠. 고객관리 카드가 되냐? 제가 맨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밴드에다가 어떻게 기록하라고. 고객관리 카드가 되냐? 30명? 저 30명 아니야. 최소한 30명은 돼야지 이게 사업을 한다고 할 수가 있고 30명 정도의 고객관리 카드가 되면 브론즈 빌더가 못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수익 100만 원이야 바로 그냥. 못 갈 수가 없다고. 브론즈 구조를 만들어서 고객카드 30명. 그 다음에 그 안에 내가 SOP와 장수호를 만들어가면 월 수익 100만 원을 못 갈 수가 없어 이건. 근데 30명이 아니라 고객관리 카드 몇 명이냐고요. 그 다음에 과정의 결과를 만드는 거예요. 아메이가 1000만 PB까지만 설명하고 1000만 PB 다음에 뭘 어떻게 하죠? 반복이잖아. 12개월에 한 번 할 때 SP라고 그래요. Q라고 그래요. 12개월에 3번 할 때 GP라고 그래요. 6번 할 때 PT라고 그래요. 12번 할 때 파운더스 플래티늄이라고 그래요. 내가 파운더스 플래티늄 이상을 넘어갔을 때 내 파트너를 추가될 수 있도록 안내를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내가 그 1000만 포인트를 가면서 그걸 반복하면서 그 과정에서 느꼈던 성공 방법, 실패 방법 그걸를 가지고 안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실패를 두려워하면 성공할 수가 없죠. 성공의 방법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어저께 장준기 리더님께서 말씀하신 포인트들이 이것들이었어요. 자, 원래 내가 시스템 얘기를 하면 조금 이렇게 흥분하는 경향이 있어요. 죄송해요.